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역 개발은 잠깐만 조금만 이야기하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자원으로 들어갈 건데, 이 자원이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자, 아무튼 국토 개발에 따른 공간 및 환경 불평등이라고 나와 있죠. 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균형 개발 이야기하면서 형평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형평성이 점점 더 사람들이 크게 느끼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공간 불평등, 이것도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첫 번째, 공간 불평등을 보면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소득도 다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르더라. 그쵸? 이걸 해소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거 만들고 있는 거고요. 설명 끝. 사실 이제 뒤에가 계속 나오는 거라서 여기는 권역별 지역 내 총 생산 비율이에요. 자,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쯤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많죠. 근데 이제 여기 또 뭐가 좀 숨어 있냐면 여기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다란 공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도권은 커다란 공장들은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이 사니까 우리 집 옆에 큰 공장 있으면 싫잖아.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수도권에 이제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자료가 조금 그래. 인구 대비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4년제 대학 교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불평등 볼게요. 환경 불평등. 자, 이제 이건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자, 서울에서 전기를 얼마만큼 많이 쓸까? 그냥 이거 많이 쓰겠죠.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서울 안에 발전소가 얼마나 있을까? 많이 없어요. 뭐 거의 없겠죠. 네. 그쵸?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를 해. 수력 발전소가 있기를 해. 그런 거 없거든. 근데 서울 사람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써. 그럼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이 다른 지역에서. 그 다른 지역은 화력 발전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 먼지 날리고 미세먼지 날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도 있잖아.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전기를 가져다만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환경 불평등이에요.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 자, 서울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럼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 인천 메리트. 인천에 물어요. 어떻게 알았니? 기사 봤어요. 인천 거기? 그만 한다. 그만 전화고. 무슨 시간? 그냥 나 여기서 이쪽 보고 수업 안 할래. 애들 이상해. 애들 이상해. 자, 서울에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 있단 말이야. 그걸 옛날에는 지금 하늘공원이라고 하는데 있고 월드컵 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산처럼 보이잖아. 거기 땅 조금만 파보면 다 쓰레기예요. 거기다 묻었었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섬이었었거든요. 난지도라고 하는 섬을 쓰레기로 메운 거야. 근데 이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냄새 나고 막 먼지 날리고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덮고 공원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은 인천 쪽에다 놓고 있어요. 근데 인천 사람들 싫다. 내가 만든 쓰레기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는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니까 아마 계속 그 인천 쪽에다 매립하겠죠. 근데 이제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는 돈 더 줘. 사실 그것이 뭐. 근데 이거 뭐 현실적인 거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환경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피해 또는 손해 또는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적다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좋은 것과 같이 있어야 되는 그쪽 동네 사람들을 조금은 더 이렇게 이해를 해내지 않느냐. 그쵸? 그래서 그게 환경 불평등이에요. 밑에 있는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 쓰는 전기들은요, 여기서 많이 가져와요. 충청남도. 자, 서울 사람들이 쓰는 전기를 저기 전라도에서 가지고 오긴 너무 멀잖아. 그래서 수도권은 아니지만 수도권이랑 가까운 곳, 거기서 만든 전기를 많이 가져온다. 넘어갈게요.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자원으로 가서. 자, 이제 자원에서 이제 에너지나 뭐 석유나 석탄, 뭐 전기 같은 거 그런 거 나올 거거든요. 모르겠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또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는 거니까 알아두면
기후나 그런 것보다는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미안, 재미는 없다. 자, 아무튼 자원 볼게요. 여러분, 자원이 뭐야? 자원이 자원이지. 그냥 사람한테 필요한 거, 유용한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학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자원은 크게 세 가지 범위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 범위. 세 가지라기보다는 범위에 따라 좀 달라요. 인간한테 유용한 게 자원인데 제일 범위가 넓은 건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에 있는 모든 것. 근데 우리가 자연에 있는 모든 걸 자원이라고 하진 않죠. 조건은 인간한테 유용한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집합 관계를 표시하면 얘도 지금 집합 관계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있고요.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원이라 그러면 경제적 의미의 자원을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됐니? 자, 그러면 어쨌든 설명할게. 자, 여러분들 석탄은 기술적 의미의 자원일까? 경제적 의미의 자원일까? 아니면 얘는 그냥 자원일까? 오늘 어떤 우리가 석탄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봐.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고요. 지하에 지금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요. 네. 1번 경우에는 땅속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탄이 있어. 자, 얘는 실제로 캐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캐냈더니 경제적으로 이익도 나겠죠. 그래서 얘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지하 굉장히 깊숙한 곳에 요만큼 있어요. 얘는 자원일까 아닐까? 석탄은 석탄이죠. 네. 근데 이걸 캐는데 예를 들면은 캐는데 10억이 들어가고 이걸 파냈더니 1억밖에 안 생겨. 그럼 이걸 캘까 안 캘까? 안 캐겠죠. 그래서 기술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걸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고 그 다음에 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 것 이런 건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그래요. 됐죠? 뭐 기본 개념이긴 한데 뭐 어렵진 않죠. 빨리 넘어갈게. 자, 자원의 특성 세 가지.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자, 이제 이렇게 시험 봤으니까 내가 서술형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다 외울 필요가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무슨 뜻이지만 알는데. 자, 자원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유한성. 한계가 있다. 무한하지 않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 고갈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가채연수라는 말이 있어요. 가채연수. 왼쪽 위에 보면 가채연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채굴이 뭐야, 채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땅속에 있는 걸 캐내는 걸 채굴이라 그래요. 자원을 캐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얼마 동안 이제 채굴할 수 있느냐. 얘는 가능하냐. 그래서 현재 어떤 자원을 채굴하는 속도로 계속 채굴하다 보면 언젠가 바닥이 날 건데 그 언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캐내서 쓸 수 있느냐. 됐어요? 이걸 가채연수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자원의 가채연수를 보면은요. 자, 구리 같은 건 0.1년. 자,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구리를 캐내고 있을까? 아니면 수입하고 있을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한 달 쓰려고 이게 뭐 건물 짓고 뭐 시설 만들겠니? 그래서 제일 현재 기준으로 많은 건 석회석. 기억나요? 왜 석회암, 뭐 가라스지형, 우리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지.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많으니까. 됐죠? 네, 어쨌든 가채연수, 유한성. 단어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편재성. 편재. 편은 편견, 편향, 편애.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네요. 자, 편자가 무슨 편자일까? 치우쳐 있다. 치우쳐서 존재한다.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서 문제야? 아니면 자원이 부족해서 문제야? 물론 불 다긴 하지. 참고로 여러분들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 카타르? 알아요. 카타르가 우리 2020
2년인가 월드컵 열었었잖아요. 자, 걔네들 넓이가 면적이 경기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와요. 거기 주로 천연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덩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땅덩이는 경기도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기도 하지만 자원 자체가 적죠. 그럼 그 자원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주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있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왜냐면 석유 없어. 근데 석유는 되게 중요하잖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데, 쟤네들이 자꾸 비싸게 팔라 그래. 우리는 싸게 사고 싶은데. 근데 이건 우리 입장인 거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은 어떨까? 비싸게 파는 게. 비싸게 팔아야지 언젠가 석유 없어지는데. 그쵸? 예, 어쨌든 이제 서로 입장이 반대인 거잖아. 그래서 자원이 많이 나오는 나라 입장에서는 얘가 대부분의 자원은 언젠간 고갈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든 아니면 어떤 외교 같은 거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하든 그래야 하는 거지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자기 나라한테 유리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배짱 부리는 거. 이걸 자원민족주의라고 불러요. 자원민족주의. 됐니? 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사실 하나만, 그러니까 사례 하나만 또 이야기해 줄게요.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세계지리 가르친 지 너무 오래됐나 봐. 갑자기 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산자로는 조어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무인도 섬 이름. 생컵. 오, 그래 맞아. 자,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너 그것도 어디서 봤니? 저는 그냥. 알았어, 이쪽에서 써볼게요. 자, 아무튼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이제 마치 우리의 독도랑 아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서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는 그런 섬이 있어요. 근데 현재 얘는 누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냐면 마치 우리가 독도를 이렇게 우리 거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 실제 우리나라 경찰이 있거든요. 이건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깡패잖아 거의. 깡패잖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일본이랑 이렇게 중국이랑 이제 10년은 안 됐고 비교적 최근에 갈등이 좀 심해진 적이 있었어. 그때 중국 애들이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히토류? 네. 히토류는 그러니까 희귀한 흙이란 얘기인데 꼭 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양은 적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하 자원들이 있어요. 10몇 가지 되거든요. 저게 없으면 반도체도 못 만들고요. 휴대전화 같은 거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하 자원인데 당시 전 세계에서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야이씨 너 일본 너 이거 수출 안 해버려? 하니까 이제 2일인가 3일 만에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이거 자원 민족주의지. 그렇지 않습니? 야,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미쳤다고 하기 좀 그런데 그런데 여기 가상이니까 우리가 정말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배짱을 부려. 야이씨 우리 말 안 들으면 반도체 메모리 수출 안 해버릴 거야. 우리나라가 메모리 최 강국인 건 아니죠. 그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메모리 없으면 AI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규모 같은 거 따지면 뭐 세계 1, 2등을 다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뭐 서로 치고받고 살 수는 없으니 야이씨 반도체 수출 안 해버린다. 이건 뭐 실제 자원이라기보다는 이제 물건 기술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자원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변성. 가는 가능하다. 변은 변화가 가능하다. 시간, 문화, 또는 뭐 장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자원의 어떤 의미가 달라져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돼지고기는 없어서 못 먹는 식량 자원이죠. 만난 자원이잖아.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안 먹는. 다르잖아, 문화에 따라서. 그쵸?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우라늄이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잖아요. 근데 200년 전에는 돌멩이였지. 그냥 돌멩이였지. 이해되니? 네. 옛날에는 그냥 돌멩이였어. 그런데 핵분열이 발견이 되면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있어. 야, 이거 에너지가 나오는데 잘하면 발전할 수 있겠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발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시간이 더 지나서 비로소 발전을 하게 되면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니? 지금 효진이 표정에서 금요일 오후라는데 너무 지금 절절하게 느껴져.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졸리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피곤해요.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짠한 느낌.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표시가 나니까. 어쩔 수 없다. 28분이거든요. 12분만 수업 더 할게. 세상스럽게 왜 그래? 종종 그래 왔잖아. 야, 나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보는 사람이 나 맨날 수업 빡빡하게 치고 사는 줄 알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네. 할 만큼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가변성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려움은 없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원의 분류 볼게요. 자원의 분류는 좁은 의미의 자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연 자원, 눈에 보이는 거. 넓은 의미의 자원은 사람을 포함해서 기술이 있어야 이용할 거고 사람이 있어야 이용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빠르게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네. 이미지 어때요? 오스트레일리아. 그래, 캥거루. 지금 자원 얘기하는데 뭐 캥거루 고기 얼마나 먹으려고. 큰 벌레. 응? 벌레가 큰 벌레는 뭐니? 벌레가 커요. 아, 벌레들이 크다고? 네. 혹시 안 가야지. 어차피 갈 생각도 없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원이 되게 많아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적은 남한의 70배가 넘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인구는 많이 없어요. 수도권 인구랑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인구랑 비슷해요. 오. 얼마 안 돼. 네. 그 넓은 땅에. 그래서 걔네들은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원료는 많은데. 그 걔네들 다 수입하거든? 그 오스트레일리아는 물건값이 되게 비싸. 걔네들 정말 말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야 되잖아, 물건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 우리는 보통 인적 자원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나는 사람을 자원이랑 비교해. 자원이라는 건 뭔가 인격이 없는 거잖아. 인적 자원 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근데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땅 넓이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은 거죠. 우리나라는 자원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밑에 재생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것만 좀 체크할게요. 재생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양쪽 끝을 봤더니 고갈 가능성이 높대요. 한 번 쓰면 끝. 대표적인 거 화석 에너지. 자동차에다가 휘발유 넣고 한 번 갔어. 끝이죠? 네. 그렇잖아. 네. 그런데 반대쪽에는 무한대로 재생 가능하대요. 이건 정말 완전 무한대는 아니고 인류의 시간 단위에서는. 자,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 알아요? 네. 자, 태양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빛을 낼 거래? 반짝일 거래? 뜨거울 거래? 그래요. 시간은 많이가 아니고 오래. 오랫동안 뜨거울 거야. 근데 태양의 수명을 보통 100억 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 크기 같은 걸. 근데 이미 50억 년 정도 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태양은 자기 수명의 절반 정도 지난 거예요. 언젠가는 차갑게 식을 거야. 근데 그걸 우리 인간의 단위에서는. 자, 믿거나 말거나, 자, 이건 뭐 존경은 상관없는 거야. 원숭이 명장류에서 사람이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게 대략 얼마쯤 됐을까? 뭐 몇백만 년 안 됐잖아. 그 지구 역사에서 보면 정말 아주 최근에 사람이 생긴 거잖아. 이 정도면 그냥 무한대죠. 그래서 태양열, 그 다음에 태양열 때문에 생기는 대류 때문에 바람, 그 다음에 이렇게 인력,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조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무한대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 사실은. 중간에 있는 것만 좀 체크하세요. 중간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건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자,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 있잖아. 적당히 잡아야지. 정말 말 그대로 씨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갈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이 관리 잘하면 그냥 계속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알루미늄 캔 거의 100% 재생할 수 있거든요. 그냥 먹고 그냥 함부로 버리면 끝! 근데 얘는 잘 관리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금속 같은 것들이 있더라. 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얼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 시간을 딱 보니 내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집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40분까지 하겠다고 안 했으면 좀 늘어져서 수업을 했을 텐데 좀 타이트하게 해서 여기까지 끝낼게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 필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 개념이니까 그래도 보기만 해. 자, 우리가 자원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자원이라고 할 때. 자원. 얘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원은 첫 번째가 광물 자원이에요. 안 적어도 돼.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광물 자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에너지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오죠? 네. 자, 그러면 광물 자원은 사실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우리가 광물, 석회석도 광물이고, 그렇죠? 네. 철도 광물이고, 흑연도 광물이고, 광물인데 그 중에 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금속에 상대되는 말은 비금속이죠. 다르죠? 네. 우리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묻진 않을게요. 어쨌든 금속하고 금속 아닌 거하고는 다르잖아. 네. 구분해요. 그 다음 에너지 자원은 크게 1차 에너지라는 게 있어. 2라고 적을게요. 1차 에너지는 자연 상태에서 곧바로 얻는 거. 대표적으로 석유나 석탄이나 땅속에서 석탄 캐가지고 그냥 불로 떼면 되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가공해야만 또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생산해야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먼저. 그걸 2차 에너지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2차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전기.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전기 얻으려면 번개 칠 때 이렇게 흐려지가지고 그럴 순 없잖아. 됐니? 네. 그래서 이거 차례대로 공부를 할 건데 이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서 묶어서 그냥 광물이라고 할 거고요. 뒤로 가면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는 얘는 전력이라 그럴게요. 전기의 힘.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됐니? 네. 플러스 하나. 우리 이제 얘네들이 고갈될 것 같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얘도 따로 다룰 거예요. 됐어? 네. 이게 여기 자원 단원에서 에너지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가장 큰 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을 봤더니 특징은 한반도에 별로 있지도 않은데 대부분 북한에 있더라. 남한은 정말 자원이 정말 적은 나라죠. 자, 그리고 금속 광물은 별로 없고요. 그나마 석회석 같은 비금속 광물이 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많아서가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들. 그나마 있으니까 소중한 거야. 정리할게요. 자, 이건 시험에서 통계로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고요. 4가지라기보다는 크게 이제 3가지만 물어봐요. 어쨌든 설명 하나씩 해줄게요. 먼저 텅스텐 볼게요. 텅스텐은 한자로는 중석이라고 불러요. 중석. 이 중자가 무슨 중자일까? 무거울 중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부피를 가진 물체가 있어. 근데 얘가 물이라는 게 뻔히 보이면 1리터의 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들 때 힘을 크게 주진 않죠. 자, 얘는 500cc짜리인데 얘 2개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쓱 들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철로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거 철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들진 않겠죠. 네. 됐죠? 네. 그런데 중석은 철보다도 2배 정도가 더 밀도가 높아요. 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이제 생수병 2리터짜리 있잖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어지간한 여자는 못 들어요.
그만큼 무거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성질이야, 성질. 네. 그래서 중석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영어로는 텅스텐이라고 불러요. 자, 텅스텐은 모든 금속 가운데 끓는점이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 특수한 용도로 무기 만들 때나 정말 이렇게 강한 어떤 금속 같은 게 필요하다. 합금 형태로 많이 만들더라. 됐니?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시험에서 나올 때는 딱 하나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텅스텐을 정말 많이 생산했었어요. 정말 많이. 그때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어. 1950년대. 근데 그 뒤로 중국에서 엄청 싸게 텅스텐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텅스텐이 떨어져서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한테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을 닫았어. 그러면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다가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 된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세계 텅스텐 가격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다시 캐도 되겠는데? 하면서 지금 다시 캐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나 혼자 수업할 거야? 빨리 할까? 자, 그 다음에 철광석은 철이야, 철. 자, 철은 밑에 통계자료 봐보세요. 강원도 100% 통계 특징 구분하세요. 그래서 얘는 강원도에서만 나온다. 생산은. 자, 철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철, 어디 갔어? 아무튼,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철들 있잖아. 자석 붙는 거. 네. 철, 끝. 네. 포인트는 강원도 100%? 다른 데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석회석. 자, 석회석은 너무 많이 설명했죠. 자, 통계에서는 강원도가 대부분이긴 한데, 충청, 묵도, 단양. 강원, 충북, 석회석. 됐니? 네. 이건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걸 수도 있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령토. 고령토는, 자, 도자기 만드는 흙이고요. 자, 여러분들 아무 흙 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흙으로 만들잖아. 그게 고령토예요. 그리고 내화 벽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 났을 때 그 열을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불에 강한 벽돌을 내화 벽돌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고령토로 만들어요. 그리고 고령토는 밑에 통계를 보면 각각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너무 특징이 뚜렷하잖아. 텅스텐은 통계 없다? 네. 지금 생산 안 해? 그러니까 생산 통계로 잡히는 것 중에 뭔가 복잡해 많아. 텅스텐 하나밖에 없어. 철광석 네. 두 군데.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석회석 끝.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니?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씨, 39분 끝. 감사합니다. 네. 질문? 시험범 야, 일단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아, 네. 아니, 화냈다기보다는 시험 범위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쨌든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거잖아. 시험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뭐 준비를 하는지는 뭐 알 길은 없으나 어쨌든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거라서 다음 주에 첫 시간 월요일 날 알려줄게요. 네.